53회차 현미경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헤타페 대 라요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승부 픽이 너무 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원정팀 라요의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공격수 그린우드 선수와 공격수 NS 위날 선수가 모두 팀을 떠났기 때문에 공격적 옵션이 부족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헤타페가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헤타페의 주포 공격수 마요랄 선수가 지난 시즌 당한 무릎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 마요랄 선수가 복귀가 되지 않는다면 헤타페가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개막전에서 강호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시즌 전망이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공격 쪽에서 보면 데프루토스, 엠바르바 같이 믿을 수 있는 측면 자원들이 있고 최전방에는 까메오 같이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 옵션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헤타페보다 라요가 좀 더 웃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으실 분들이라면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더라도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5경기에서 4번이 무승부였고 7경기 기준으로 라요가 2승 5무 우위가 있기 때문에 라요가 근소하게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뻔한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이 헤타페라는 팀이 보르달라스 감독 체제에서 이른바 냅다페 축구, 상당히 거친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먹히면은 상당히 경기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서 특히나 홈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도드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냅다페 축구가 잘 먹혀든다면 헤타페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난 시즌 보여줬었던 양팀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국민픽인 무승부를 안 가져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에스파뇰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패로 가르면서 승격팀 에스파뇰의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라요와의 홈경기 1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전망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중앙 수비수인 르 노르망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이 된 소시에다드이고 핵심 미드필더인 미켈 메리노 선수 역시 아스날 이적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가 확실히 핵심 중앙 수비수 그리고 핵심 중앙 미드필더 코어 라인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는 시즌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승격팀인데 개막전에서 승격팀 동지인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점 획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승격 이후에 그래도 빅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대거 자유계약이나 임대로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알짜배기 보강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소시에다드의 여름 이적시장 전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에스파뇰 사이드 이변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시에다드의 승리를 안 가져갈 수 없는 이유는 이 소시에다드가 제가 다년간의 승무패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변의 냄새가 나는 경기, 특히나 소시에다드가 원정일 때 굉장히 높은 정배당을 책정을 받아서 이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들에서는 꾸역꾸역 오야르사발이나 쿠보 다케우사 같이 에이스 공격수들이 한 골 넣어주면서 1대0, 2대1
한 골차 꾸역승을 거두는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의 냄새가 오히려 솔솔 풍긴다는 점에서 이 소시에다드 특유의 꾸역승 DNA가 나와준다면 허무하게 소시에다드 정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9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본머스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승패로 가르면서 본머스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개막전에서 노팅엄 원정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에이스 공격수인 솔랑케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솔랑케 선수의 이 공백이 느껴졌었던 본머스인데 이 지난 시즌 본머스가 뉴캐슬 상대로 두 경기에서 1승 1무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고 그 두 경기에서 3골을 넣었던 공격수가 다름 아닌 솔랑케 선수였기 때문에 이 본머스 입장으로서는 이번 뉴캐슬전 역시 이 솔랑케 선수의 이적이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본머스가 저력이 있는 것이 지난 시즌 뉴캐슬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이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지난주 노팅엄과의 개막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세메뇨 선수가 뉴캐슬 킬러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이고 이 세메뇨 선수 외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베르트나 테버니어 같이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는 측면 자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니스텔라라는 측면 공격 자원까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본머스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제 아무리 솔랑케 선수가 이적이 된 본머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본머스가 뉴캐슬 상대로 강했다는 점과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갈 수 있는 본머스의 공격진 구성을 고려한다면 이 뉴캐슬이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홈 성적은 12승 4무 3패 전체 4등으로 홈발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았지만 원정 성적은 지난 시즌 6승 2무 11패 11등으로 상당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지난 개막전에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중앙 수비수 파비안 셰어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중앙 수비수 러셀레스와 보트만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파비안 셰어까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뉴캐슬이기 때문에 충분히 뉴캐슬이 수비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중앙 수비 쪽에 공백이 큰 뉴캐슬이기 때문에 최근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중앙 수비수 마크 게이 선수를 영입을 하고 있는 뉴캐슬이지만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게이 선수가 빠르게 영입이 되지 않는다면 뉴캐슬은 시즌 초반에 여전히 수비 공백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1대0 무실점 경기를 해냈기 때문에 여전히 뉴캐슬의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뉴캐슬의 골키퍼 닉 포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방 능력 자체는 뛰어나지만 이 발 및 패스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허무하게 패스 미스를 범할 때가 상당히 많고 이 본머스라는 팀은 전방 압박 조직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뉴캐슬의 수비 공백과 더불어서 이 닉 포프 골키퍼의 발밑 리스크까지 고려한다면 본머스의 역습 혹은 본머스의 전방 압박에 뉴캐슬이 고전을 하면서 실점을 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10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울버햄튼 대 첼시의 경기인데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독식 픽으로 울버햄튼의 승리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울버햄튼이 첼시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2월 첼시 원정에서도 4대2 승리를 거뒀고 첼시 상대로 3연승의 상승세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천정 면모가 나와준다면
첼시가 또다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울버햄튼의 에이스 공격수 쿠냐 선수가 지난 시즌 첼시 원정에서 3골, 해트트릭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쿠냐와 황희찬을 필두로 한 울버햄튼의 강력한 역습 한 방이 나와준다면 이 첼시가 또다시 덜미가 잡힐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 컨퍼런스 리그 예선전을 치렀기 때문에 이 체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에서 울버햄튼이 체력적인 우위까지 있는 이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첼시를 한번 믿어보는 이유는 울버햄튼의 에이스 측면 공격수였던 페드로 네투 선수가 다름 아닌 첼시로 이적이 됐다는 점에서 이 네투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울버햄튼이고, 이 주중에 경기를 치렀지만 어쨌든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했다는 점, 이 주중 컨퍼런스 리그 예선 경기에서 측면 공격수 마두에케 선수가 골맛을 봤고 영입생 골키퍼 요르겐센 선수 역시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첼시가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올 시즌 공식 경기 첫 승을 기록한 것은 상당히 분위기 반전에 있어서 고무적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그래도 첼시가 잡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시즌 원정에서 기복이 있었던 첼시이고 여전히 수비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물음표가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이 첼시가 울버햄튼에게 또다시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독식픽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11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승격팀 레가네스 대 라스 팔마스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고, 이 라스 팔마스 역시 세비야를 상대로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양팀 모두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 개막 라운드를 보시면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 적잖은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라리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유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알짜배기 영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라스 팔마스 역시 자유계약 등을 통해서 상당히 빅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거 맞대결이긴 해도 홈에서는 라스팔마스 상대로 7경기에서 4승 3무 무패에 달리고 있는 레가네스이기 때문에 쉽사리 패할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확실히 이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 라스팔마스 역시 마요르카와 마찬가지로 섬지역에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는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이 라스팔마스도 자신들이 원정을 갔을 때는 상당히 경기력 기복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라스팔마스도 무승부 정도의 결과라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 루이스 카리온 델가도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이 전술적으로 조직력이 가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가네스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알라베스 대 베티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베티스 쪽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럽 대항전 예선전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베티스가 슬로바키아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부분적으로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그 경기에서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막전에서 지로나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둔 이 베티스이기 때문에 이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특히나 주중에 이 컨퍼런스 리그 예선전에서 백업 공격수 아빌라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아빌라 선수가 라리가 경기에서도 출전 시간을 늘려갈 수 있는 이 베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알라베스와 베티스가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최전방에서 득점을 많이 해줬었던 공격수 사무 오모로디온 선수가 임대 복귀가 됐고, 마찬가지로 베티스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 공격수인 윌리안 호세 선수와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모두 이적이 됐기 때문에 양 팀 모두 최전방 공격 마무리가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이번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인데, 그래도 제가 베티스의 승리까지 바치는 이유는 양 팀 모두 최전방 공격이 부실하다면 이 미드필더 쪽의 퀄리티에 있어서 그래도 베티스가 웃어주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근소하게 베티스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무승부는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핵심 베티스의 미드필더인 이스코 선수가 다리 부상으로 결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이 미들과 수비진 퀄리티의 근소한 우위가 있는 베티스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지로나의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영입을 많이 한 팀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고, 반대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했던 팀이 바로 지로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영입 시장에서의 행보만 보더라도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상당히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홈 성적이 16승 1무 2패,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홈 성적이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맨시티에서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즈, 소시에다드에서 중앙 수비수 르노르망, 비아레알에서 공격수 세를로트까지 영입을 하면서 굉장히 알짜배기 영입을 많이 한 아틀레티코이고, 반대로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돌풍의 주역들이었던 핵심 자원들이 대거 팀을 떠났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의 공격력과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지로나가 힘이 빠질 수 있는 이번 시즌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라리가 득점왕을 차지를 했었던 지로나의 공격수 도부비크 선수가 세리에 A, AS 로마로 이적이 됐고, 이 지로나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미드필더인 알레이시 가르시아 역시 레버쿠젠으로 이적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로나가 전력 누수가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측면 공격수 사비뉴 선수 역시 맨시티 이적, 지난 시즌 임대로 데려와서 알짜배기 활약을 펼쳐줬었던 수비자원 얀쿠토와 에릭 가르시아 역시 임대 복귀가 됐기 때문에 이 지로나가 물론 영입 자원들이 꽤 많지만 이탈이 된 선수들의 퀄리티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2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